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여성으로 결혼한 지는 8년 정도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평범한 일상을 살던 제가 4년 전 겪었던 엄청난 일들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해서입니다. 그때 저는 영화나 뉴스에서나 접했던 이야기가 바로 제 앞에서 현실로 일어날지는 상상도 하지 못했거든요. 그것도 너무나 평범한 주부였던 저에게 말이에요. 저희 결혼 초반, 남들은 시댁 문제로 여러 가지 갈등이 많다고들 하는데 저는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결혼 전부터 저를 친동생처럼 살뜰히 챙겨주셨던 저희 형님 덕분이었죠. 하지만 누가 알았을까요? 저희 형님에게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질 줄 말이에요. 제가 남편과 결혼하고 2년 정도 되었을 무렵, 형님은 뜻밖의 사고로 식물인간이 되어 깨어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형님이 식물인간이 되어버린 그 사고가 형님의 재산을 노린 가족 중 한 명의 소행이라는 것이 나중에 밝혀지게 되었지만 말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사건을 해결했던 사람이 다름 아닌 바로 저였는데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저는 결혼 전부터 시집살이를 남들보다 편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시집살이를 거의 하지 않았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혼 전부터 제가 시댁에 적응하지 못할까봐 제 곁에서 하나하나 세심히 절 챙겨주셨던 저희 형님이 계셨으니까요. 형님은 제가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간 첫날부터 저를 정말 따뜻이 맞이해 주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때 형님도 아주버니와 결혼하고 1년도 안 되었을 때라 적응하기 힘들었을 텐데도 말이에요. 그래서 전 결혼 전에도 후에도 형님을 저희 친언니처럼 따르게 되었고 저희 두 사람은 둘도 없는 절친이 되어 잘 붙어 다녔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결혼 초 몸살로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 누워만 있자 형님께서 직접 죽까지 만들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동서, 내가 동서 먹으라고 야채죽 좀 써왔으니까 어서 일어나서 먹어봐. 형님, 괜히 저 때문에 신경 쓰이게만 하고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우리 사이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어디 우리가 남이야? 그런 쓸데없는 소리 말고 자기는 밥 잘 먹고 약 잘 먹어서 어서 빨리 일어나기나 해. 알겠지? 네, 형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형님의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일가 친척 없던 형님 곁을 지켰던 사람은 바로 저였습니다. 형님의 부모님들은 자식이 없다 늦은 나이 형님을 낳아 키우셨거든요. 형님의 부모님은 형님을 늦게 낳은 탓인지 두 분 모두 비슷한 시기에 너무 빠르게 형님 곁을 떠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형님, 기운 내세요. 두 분 분명히 좋은 곳으로 가셨을 거예요. 정말 그럴까? 내가 너무 못해드린 게 많아서 마음에 걸려. 형님 충분히 두 분께 효도하셨고 두 분 모두 형님이 이렇게 슬퍼하시는 거 아시면 분명히 마음 아파하실 거예요. 누가 뭐래도 두 분이 바라시는 건 형님이 행복하게 사시는 것일 테니까요. 그러니까 형님, 기운 내셔야 해요. 동서, 정말 고마워. 형님은 저와 시댁 식구들의 응원 덕분인지 빠르게 마음을 회복하는 듯 보였습니다. 게다가 아주버니 또한 형님을 정말 많이 사랑하셨거든요. 누가 봐도 부러워하는 인고 부부였죠. 그런데 그런 형님에게 큰 불행이 닥치고 말았습니다. 형님이 아주버니와 여행을 떠났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식물인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때 저와 시댁 식구뿐만 아니라 아주버니가 받은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인적 드문 CCTV도 없는 곳에서 아주버니는 달려오는 음주운전으로 보이는 차량을 피하려다가 전봇대를 들이박았는데 형님이 그곳에서 크게 다쳐 중상을 입으며 혼수 상태에 빠지셨고 식물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으로는 지금의 상태에서는 언제 깨어날지 장담할 수 없으며 간혹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경우는 세상을 떠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이라면 아주버니가 팔이 골절된 것 이외에 크게 다친 곳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음주운전 차량을 뺑소니로 도망을 친 후라 잡으려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필 형님 내 차 블랙박스도 며칠 전 고장이 난 상태라 뺑소니 차량이 어떤 차량인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아주버니도 달려오는 차량을 피하는데 급급해 맞은편에서 달려오는 차량의 번호표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해요. 그 사실에 아주버니는 억울해하며 많이 힘들어하셨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 전부 내 잘못이야. 내가 운전을 잘못해서 당신이 이렇게 됐어. 당신 없이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 여보, 부탁이니까 제발 일어나줘. 놔두고 절대 떠나면 안 돼. 그게 왜 아주버니 탓이에요. 음주운전하고 도망친 그 망할 뺑소니 놈 잘못이지. 형님 깨어나실 거니까 아주버니 힘내셔야 해요. 둘째 말이 맞다. 이럴수록 재민이 네가 정신을 차려야 한다. 그래야 첫째도 정신 차리고 일어나지. 형 기운내. 형수님 분명히 깨어나실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아주버니는 본인이 운전하던 차에서 형님이 다쳤다는 게 큰 충격이었는지 결국 실신하고 말았고 병원 응급실까지 실려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후 아주버니는 형님을 깨어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따로 간병인을 쓰지 않고 회사까지 관두고 형님을 직접 돌보기 시작했던 것이죠. 아주버니의 그런 모습에 병원 사람들이며 주변 사람들이며 모두 감동하고 말았고요. 그나마 조금 안심이 되는 것이라면 형님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남기신 유산이 있었기에 형님을 일일병실에서 편히 지내게 하며 아주버니가 마음 놓고 형님을 돌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혼수 상태라 형님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할지라도 말이에요. 그 후 저는 형님이 입원한 병실을 찾아가 자주 형님을 만났습니다. 깨어나지 않은 형님을 향해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며 어서 일어나라 땡깡도 부려보았죠. 그렇게 지내다 보니 어느새 2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날도 저는 어김없이 형님의 병문안을 하기 위해 형님이 입원한 병실로 찾아갔었어요. 전 산소 호흡기를 달고 있는 형님을 향해 그날도 어김없이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님, 어서 일어나세요. 어서 일어나서 저랑 같이 예전처럼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연극도 같이 보러 가고 해요. 형님, 보고 싶어요. 그런데 그날 밤 저에게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아니, 그건 이상하다기보다는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죠. 늦은 밤 잠을 자고 있는데 저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온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다름 아닌 식물인간이 된 형님의 전화로요. 저는 저에게 걸려온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너무 놀라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게 되었죠. 여보세요? 동서? 나야, 동서. 여보세요? 정말로 형님이세요? 형님, 정말로 깨어나신 거예요? 동서, 곁에 사방님이 있는 거라면 티내지 말고 내 말 잘 들어? 지금 바로 내가 입원한 병원에 와줄 수 있어? 내가 깨어났다는 거 절대 얘기하면 안 되고 혼자 와야 돼. 내 목숨이 걸린 일이니까. 내가 깨어났다는 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와. 그래서 전 정신없이 겉옷을 걸치고 형님이 있는 병원으로 가기 위해 집을 나가려 했어요. 그런데 저의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남편이 깼는지 잠을 자다 말고 거실로 나와 저에게 묻더라고요. 당신 이 밤중에 어디 가려는 거야? 아, 잠깐 형님이 잘 있나 확인하러 병원에 좀 다녀오려고. 꿈에서 형님이 나오는 악몽을 꿔서 갑자기 걱정이 돼서 너무 마음이 찜찜해서 말이야. 아무리 그래도 이 밤중에 병원에 가겠다고? 지금쯤이면 형도 형수님 간병하다가 자고 있을 텐데? 아무래도 지금 꼭 가서 확인해야 내가 마음이 놓일 것 같아. 밖에서 형님 잘 있나 확인만 하고 올게. 알겠어. 그러면 조심히 다녀와. 걱정되니까 병원 도착하면 바로 연락하고. 제 이야기에 저를 순순히 보내주는 남편이 이상하긴 했지만
그때는 그런 걸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식물인간으로 2년 동안 병상에 누워만 있던 형님이 깨어나 저에게 연락을 했다는 사실이 중요했으니까요. 그리고 병원에 도착한 저는 정말로 깨어있는 형님을 보자마자 껴안고 울었습니다. 그런 저를 보며 형님도 저를 안고 울었어요. 형님, 정말로 형님 맞으세요? 정말 깨어나신 거냐고요? 그래, 나 정말로 깨어났어. 형님, 그런데 왜 저한테 형님 깨어난 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몰래 오라고 하셨던 거예요? 형님 깨어난 소식을 들으면 가족들 모두 기뻐할 텐데요. 그리고 형님 병실에 있어야 할 아주버니는 어디 가신 거고요? 동서,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아주 중요한 거니까 놀라지 말고 잘 들어. 그리고 듣게 된 형님의 이야기는 정말 모두가 경악할 만한 충격적인 진실이었습니다. 형님은 음주운전을 한 뺑소니 차량에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전부 아주버니가 형님의 재산을 노리고 꾸민 짓이었던 것이에요. 형님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큰 유산을 물려받게 되었는데 남들은 평생 가도 만져보지 못할 재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버니는 형님의 재산을 노리고 여행 계획을 짠 것이었고 CCTV가 없는 인적이 드물어 목격자가 될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일부러 형님만 다치도록 교통사고를 낸 것이었죠. 형님이 교통사고로 죽게 되면 아무 연고 없는 형님의 재산은 전부 남편인 아주버니에게 가게 될 테니까요. 게다가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아주버니는 사고를 내기 전 모든 사실을 형님에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형님의 재산을 노리고 교통사고를 내는 것과 증거를 없애기 위해 며칠 전 아주버니가 직접 블랙박스를 망가뜨린 일까지요. 게다가 아주버니는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다며 형님을 죽일 계획도 그 바람피운 상간녀와 꾸몄다고 직접 이야기까지 해줬다고 해요. 형님이 죽으면 그 상간녀와 재혼해 형님의 재산으로 행복하게 살 거라면서요. 그래서 형님은 아주버니가 운전하는 차량에서 빠져나오려 했지만 방법이 없어 결국 교통사고를 당하고 말았고요. 형님이 깨어난 지는 4개월 정도가 되었고 그동안은 몸조차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데다 목소리가 안 나와 혼자 상황을 지켜보고 몰래 말을 하고 몸을 움직이는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제대로 말도 못하고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서 형님이 깨어난 사실을 알면 아주버니가 무슨 짓을 벌일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아주버니는 밤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상간녀를 만나러 병원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 시간을 틈타 저를 불렀던 것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요즘엔 낮에 형님을 돌보는 것도 소홀해져 자리를 자주 비우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형님은 혼자 말하는 연습을 많이 했던 것인지 말하는 속도가 느리고 발음이 부정확하긴 했지만 대화하는 데는 크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동서에게 사실을 알려주는 거야. 형님, 그러면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형님도 깨어났고 지금이라도 경찰에 연락해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은 아니야. 당연히 그 인간을 경찰에 신고할 거지만 그 전에 내가 당한 만큼 그 인간도 제대로 혼내줘야겠어. 남편 놈과 같이 내 교통사고를 낸 계획을 짠 상간녀도 같이. 그리고 그 인간이 날 죽이랬다는 증거도 찾아야 하고. 그래서 하는 말인데 동서가 날 좀 도와줄 수 있어?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이 일은 전부 해결될 때까지 동서랑 나만 알고 있어야 해. 당연히 제가 형님을 도와드려야죠. 형님한테 그런 몹쓸 짓을 한 아주버니 저도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형님은 아무 걱정하지 말고 저만 믿으시라고요. 그래서 저는 형님을 도와 아주버니에 대한 복수를 시작했습니다. 일단 전 몰래 아주버니를 미행하며 아주버니가 상간녀와 만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는데 정말로 아주 가관이 따로 없었죠. 저희 가족들을 만날 때는 행색이 초라한 초췌한 모습으로 만나 형님 때문에 슬퍼서 다 죽어가는 척 2년 동안이나 연기를 하더니 상간녀와 만날 때는 비싼 명품 옷까지 쫙 빼입고 언제 뽑은 것인지 고급 외제차까지 운전하고 다녔으니까요. 그러다가 제가 아주버니를 제대로 혼내줄 기회를 잡게 됩니다. 그날은 아주버니의 생일날이었는데
형님을 간병해야 해서 멀리 나올 수 없다는 아주버니의 말에 시댁 식구들과 병원 근처 한정식 집에 예약을 해 다 같이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아주버니는 슬픈 척 연기를 하며 볼품없는 차림으로 자리에 나왔더라고요. 시부모님은 그 모든 것이 아주버니의 연기란 사실도 모르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셨어요.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고 있는 거냐? 왜 점점 볼 때마다 얼굴이 안 좋아지는 거야? 재민아, 이런 말 하긴 못하지만 너도 이 정도면 할 만큼 했고 이제 그만 이혼하고 너도 네 인생 사는 게 어떠니? 첫째가 언제 일어날지도 알 수 없는 거고 이혼해도 간병 있어서 계속 돌볼 수 있는 거고 너도 네 인생 살아야지 않겠어? 내 그런 모습 볼 때면 이 엄마가 마음이 찢어진다. 네 엄마 말이 맞다. 이젠 네 인생 산다고 해도 너 욕할 사람 아무도 없어. 엄마 아빠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야? 난 절대 우리 집사람 포기 못해. 내가 우리 집사람을 얼마나 사랑한데 그런 소리를 하냐고. 분명히 우리 집사람 일어날 거고 그러면 우리 다시 예전처럼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재현이 너는 왜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어? 이럴 때 동생은 너라도 내 편 들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넌 재수 씨 잘못되면 곁에서 안 지키고 이혼할 거야? 어, 어, 형 말이 맞긴 하지. 그런 일은 없겠지만 우리 집사람 잘못되면 깨어날 때까지 나도 옆에서 지낼 생각이니까. 아주버니의 행동은 아주 가증스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하마터면 아주버니한테 쌍욕을 하면서 네가 한 일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가족들까지 속이며 이럴 수 있냐고 한바탕 퍼부으며 아주버니의 귀싸대기를 날릴 뻔했으니까요. 그러나 형님과 약속한 것도 있고 제대로 아주버니를 혼내주기 위해 저는 귀싸대기 대신 준비해왔던 더 큰 일을 실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버니는 본인이 조금 전 슬픈 척한 행동과 다르게 밥을 아주 맛있게 먹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밥을 2공기나 비우면서요. 그래서 전 아주버니 휴대폰으로 문자 하나를 보냈습니다. 제 휴대폰이 아닌 형님의 아버님이 살아생전 쓰시던 휴대폰으로요. 형님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잊지 못해 부모님 집을 정리하지 않고 있었는데 형님의 부모님 휴대폰도 아직 살아있는 상태로 형님 친정집에 잘 보관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이미 형님의 친정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부터 형님의 통장으로 전화 요금이 자동이체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아주버니가 알 수 없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형님이 계획을 세우며 형님 아버님의 휴대폰을 저에게 맡기셨고 그래서 전 형님 아버님의 휴대폰으로 아주버니한테 문자를 보냈던 것입니다. 꼭 형님의 아버님이 아주버니에게 문자를 보낸 것처럼요. 이 나쁜 놈! 내 놈이 감히 내 딸을 죽이려 해놓고 지금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 내 저승에서도 널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다! 밥을 맛있게 먹고 있던 아주버니는 제가 형님의 아버님인 척 보냈던 문자를 확인한 순간 숨이 넘어갈 듯 화들짝 놀라며 개거품까지 물고 기절을 했습니다. 이게 뭐야? 사람 살려! 시부모님이며 남편은 그런 아주버니의 모습에 놀라 깨우기 바빴죠. 재민아, 갑자기 왜 이러는 거냐? 정신 좀 차려봐라, 재민아. 형, 정신 차려봐, 형.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주버니는 깨어나긴 했지만 병원에 가자는 가족들의 말에도 거부하며 가족들의 추궁에 식은땀까지 흘리며 회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괜찮은 거야? 도대체 어디서 온 문자이기에 밥 잘 먹던 녀석이 문자를 보자마자 기절을 해? 그래, 재민아. 혹시 우리한테 말 못하는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냐? 가족 좋다는 게 뭐냐? 뭐든 상관없으니 우리한테 말해봐라. 무엇이 되었든 도와줄 테니. 그래요, 아주버니. 우리 전부 가족이잖아요. 혹시 무슨 고민이라도 있으신 거면 말씀 편하게 하세요. 아주버니께서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닐 테고 저희한테까지 숨기실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사람을 죽여요? 제가 언제 사람을 죽였다고 재수 씨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혹시 나랑 있을 때 우리 집사람 교통사고 나서 저렇게 됐다고 제가 그랬다고 의심하시는 거예요?
아주버니의 말에 가족들 모두 놀라며 정적이 흐른 건 일순간이었죠. 가족들 모두 그냥 진심으로 아주버니가 걱정되어야 한 이야기였고,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저는 물론 아주버니를 혼내주기 위해 한 말이었지만, 아주버니는 스스로 양심에 찔려 하지도 않아도 될 소리를 해버렸으니까요. 그제야 본인이 이상하게 말했다는 사실을 눈치챈 것인지 아주버니는 지금 상황을 무마시키라는 듯 웃으며 이야기하더라고요. 재수씨, 그냥 농담이었습니다. 마음 쓰지 마세요. 내가 급한 약속이 있던 걸 깜빡했네. 지금 내가 놀랐던 건 친구가 장난으로 귀신 사진 보내서 그런 거였어. 그러니까 신경 쓸 필요 없다고. 그러면 나 먼저 가볼 테니까 엄마랑 아빠는 식사 다 하시고 와. 그럼 난 이만 간다. 그리고 아주버니는 재빨리 도망치듯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끝낼 죄가 아니었죠. 돈 때문에 사람까지 죽이려 한 아주버니를 그대로 용서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아주버니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느끼게 해주기 위해 그 후로도 매일 문자를 보냈습니다. 네가 우리 딸 죽이려고 했던 걸 내가 모를 줄 알아? 네놈이 우리 딸 재산 노리고 죽이려고 했지? 이 살인마! 네가 경찰에 자수할 때까지 매일 밤 네 꿈속에 나타나 괴롭힐 테니까 그렇게 알아. 네놈이 자수할 때까지 넌 살아도 산 것이 아닐 거다. 그리고 제가 아주버니에게 문자를 보낸 지 얼마 안 돼 시부모님을 통해 뜻밖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아주버니가 요즘 뭐가 힘든지 계속 악몽을 꾸며 제대로 생활을 하지 못하는지 정신과 약을 먹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시부모님이야 아주버니가 왜 갑자기 정신과 약을 먹게 된 것인지 알 수 없으셨겠지만 저는 아주 잘 알고 있었죠. 정황으로 보아 아무래도 제 문자에 아주버니는 정말로 밤마다 형님의 아버님이 나타나는 악몽을 꾸고 있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저는 그날도 어김없이 형님을 만나러 잠시 집을 비웠습니다. 남편이 야근이 잦은 편이라 그 시간을 틈타 매번 형님을 만나러 갔었으니까요. 그런데 언제 온 것인지 남편이 집에서 불도 켜지 않은 채 가만히 거실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곤 집에 도착한 저를 보자 남편이 저에게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곤 꺼낸 남편의 이야기에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당신 요즘 왜 이렇게 바빠? 나 몰래 혹시 무슨 일이라도 꾸미는 거야? 아니, 내가 당신 몰래 꾸밀 일이 뭐가 있다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저는 그때 남편의 추궁에 재빨리 아니라고 변명을 해버렸습니다. 아무리 아주버니가 잘못한 일이지만 형님과 한 약속도 있었고 남편에겐 자기 형님의 일이니 모든 사실을 알았을 때 어떻게 나올지 예상할 수 없었으니까요. 당신도 알고 있는 거지. 우리 형 일. 저번에 형 생일날 부모님이랑 밥 먹으면서 당신이 형한테 한 말에 나 전부 눈치챘었다고. 그래서 요즘 우리 형 일 알아보고 다니느라 당신 늦게 다닌 거였잖아. 내 말이 틀려? 당신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전혀 모르겠는데? 그런데 저의 답에 남편의 행동은 깜짝 놀랄 만한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제 말에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저를 물끄러미 내려다보더라고요. 그리곤 제 앞에서 갑자기 무릎을 꿇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나 용서해줘. 나 사실 전부 알고 있었어. 형이 형수님한테 무슨 일을 꾸몄던 것인지 전부 알고 있었다고. 그런데 내 형이라 형한테 기회를 주고 싶어서 내가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형이 반성하고 스스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길 바라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형은 전혀 그럴 마음이 없는 것 같아. 몇 년을 기다려도 바뀌지 않아. 그동안 형이 형수님 재산 노리고 죽이려고 했던 거 모르는 척하고 있었는데 나도 더는 형 용서할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리고 실은 형한테 좀 더 기회를 줄까 기다려준 것도 맞지만 나 스스로도 좀 두려워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해. 형 하나로 형뿐만이 아니라 나도 부모님도 우리 가족 전부 상처 입게 될 게 겁이 났었어. 그런데 당신이 하는 행동을 보니 우리 형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게 된 것 같고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더라. 여보, 그동안 아무 말 못해서 정말 미안해. 알고 보니 남편은 형님의 사고가 난 2년 전부터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고요. 형님이 교통사고가 나고 잠시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 밖으로 나갔는데
병원 밖 구석에서 상간녀와 통화를 하고 있던 아주버니를 발견했던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들은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던 것이었습니다. 형님의 재산을 노리고 아주버니는 상간녀와 짜고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 형님을 없애려고 했던 것이니까요. 그 사실에 남편은 큰 충격을 받아 한동안 말은 안 했지만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주버니한테 기회를 주고 정 아니다 싶으면 남편 스스로 경찰에 신고할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인 저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혹시 이 일로 자기 집안의 실망에 제가 떠나갈까봐 남편은 너무 두렵고 무서워 그동안 말을 못했다고요. 하지만 남편도 정신 못 차리는 아주버니를 보며 더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 저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자기가 형을 봐줄 만큼 봐줬고 양심의 가책에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었다면서 더 늦기 전에 모든 것을 해결하고 싶다면서요. 그래서 남편은 그날 나중에 아주버니가 상간녀와 짜고 형님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워 사고를 냈던 대화 내용에 대해 증인이 되어주기로 저와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형님과 상의 후 남편에게도 형님이 깨어난 사실과 함께 제가 아주버니와 상간녀를 혼내주기 위해 계획했던 일들을 알려주었어요. 그랬더니 남편도 자신이 도울 일이 있으면 돕겠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사실 모든 일이 해결되면 남편과 시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전부 밝히려고 했었지만 저도 남편과 시부모님의 반응이 어찌 나올지 고민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아주버니가 큰 죄를 저질렀어도 자기 가족에게 제가 그런 것이니 그런 저를 원망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저도 사실 형님과 계획을 하며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남편에게까지 이 사실을 전부 숨기고 있다는 것이 미안했었거든요. 하지만 도리어 남편은 자기 형일 때문에 저까지 고생시키는 것 같아 미안하다며 기꺼이 저와 형님의 편이 되어주었습니다. 그 말에 그동안의 걱정들이 눈 녹듯이 사라지며 남편이 정말 든든하게 느껴졌죠. 아주버니의 일로 남편의 상처받았던 것들이 걱정되었던 것과는 다르게요. 그리고 그 후 저는 계획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다시 실행해 나가게 됩니다. 상간녀는 형님의 식물인간이 되어 자신들을 감시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인지 아주버니와 바람 피운 사진을 본인 SNS에서 보란 듯이 올려놨더라고요. 아주버니가 미혼인 것인 것처럼 설명하며 결혼할 남친을 하고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전 상간녀가 다니는 회사 홈페이지 게시판에 익명으로 모든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상간녀가 SNS에 올렸던 저희 아주버니와 바람 피운 사진을 함께 아주버니는 미혼이 아닌 유부남이란 사실요. 아주버니와 형님이 결혼한 사진도 형님의 얼굴을 가린 채 올려버렸습니다. 그리고 형님이 교통사고 나기 전부터 두 사람이 몰래 만나다 교통사고로 형님이 식물인간이 되자 이제는 대놓고 두 사람이 만나기 시작했고 형님의 재산을 두 사람이 마음대로 펑펑 쓰고 다닌 사실도 알렸습니다. 세상에 선의가 사라지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되기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 내용들을 올린다고 이야기했고요. 그 후 상간녀의 회사 대표님은 모든 사실을 알고 상간녀가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면서 분노했고 상간녀를 회사에서 잘라버렸다고 합니다. 상간녀는 하루아침에 백수가 된 것이죠. 제가 그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요. 다름 아닌 바로 형님이 입원해 있던 병원에서였습니다. 그날 시댁 식구들과 다 같이 정기적으로 형님을 문병하러 가는 날이었는데 병원 입구 앞에서 아주버니가 어떤 한 남자와 싸우고 있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싸우게 된 이유가 정말 경악할 만한 것이었죠. 상간녀가 알고 보니 아주버니 모르게 회사의 다른 유부남과도 만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제가 게시판에 올린 글과 사진들을 보고 상간녀와 바람 피운 유부남이 알게 되었고 아주버니에게 화가 나 쫓아왔던 것입니다. 그전까지는 아주버니가 미혼에 상간녀와 결혼할 남자라 생각해 몰래 만나며 조용히 하고 있다가 아주버니가 유부남이란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분노에 찾아와 싸움을 벌이게 되었던 것이에요. 아주버니 때문에 상간녀가 회사에서 쫓겨났다면서요. 유부남 자식이 감히 미혼인 것처럼 총각 행세를 한 것도 모자라 회사의 소문이나 우리 은경이를 잘리게까지 만들어? 네 부인 식물인간 되기 전부터 만나고 있었다면서? 너처럼 파렴차고 더러운 놈 절대 용서 못해! 나보고 더럽다고? 더러운 건 내 놈도 마찬가지 아니야?
그러는 내 놈도 유부남이면서 은경이 만난 거 마찬가지면서 어디 와서 뻔뻔하게 큰 소리야? 그리고 내가 유부남이라는 사실 우리 은경이도 처음부터 알고 만났던 거라고. 거짓말하지 마. 은경이가 절대로 그럴 리 없어. 그러니까 당장 우리 은경이랑 헤어져. 은경이 행복하게 해줄 사람은 나밖에 없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내 놈이 모르는 게 있는데 은경이랑 나랑은 내 놈 하나 때문에 헤어질 얄팍한 관계가 아니라고. 우리들은 세상 사람이 모르는 둘만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들이야.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헤어져? 그것도 고작 네 놈 때문에. 이제 거의 다 왔는데 네 놈이 뭔데 찾아와서 해방이야? 그 모습에 충격받은 시부모님은 너무 놀라 아주버니를 부르고 말았습니다. 재민아, 너 이게 다 무슨 소리냐? 너 첫째 교통사기 나기 전부터 몰래 바람 피우고 있었던 거냐? 첫째랑 그만 이혼하라고 할 때는 싫다고 하더니 이게 전부 무슨 소리야? 엄마 아빠 어떻게 지금 여기에? 이 망할 자식, 동네 창피를 줘도 유분수지. 도대체 지금까지 뭐 때문에 첫째랑 이혼 안 하고 있었던 거냐? 엄마 아빠 정말 모르겠어? 전부 형수 재산 노리고 형이 그랬던 거라고. 형수 병원에 있다가 죽으면 형수 부모님이 남기고 하신 그 많은 재산 전부 형 거 되는데 형이 왜 이혼을 하겠어? 엄마 아빠가 아직도 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말하는데 형은 형수 사랑해서 지금까지 이혼 안 한 게 아니고 형수 재산 노리고 다른 여자랑 바람 피우면서 형수랑 살았던 거라고. 저 인간은 내형이 아니라 바로 인간 쓰레기야, 쓰레기. 뭐라고? 엄마, 아빠 전부 오해야. 재현이 말 다 거짓말이야. 내가 전부 설명할게. 그러니까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이 죽일 놈, 내가 널 그렇게 가르쳤든 너 오늘 어디 나한테 혼 좀 나봐라. 재현이 말이 거짓말이면 네 놈이 첫째 몰래 바람까지 피우면서 왜 딴짓을 한 건데? 첫째가 나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내 놈이 그럴 수 있어? 이 인간 같지도 않은 놈! 아주버니의 시커먼 속내를 알게 된 시부모님은 분노하고 말았고 시어머니는 아주버니의 뺨을 후려치셨습니다. 그리고 시아주버니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쪽이란 쪽은 다 당하며 시부모님에게 먼지나도록 딱 죽지 않을 만큼 맞았죠. 남편은 곁에서 그런 아주버니를 보며 맞아도 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시부모님은 형님은 보러 오겠지만 아주버니를 안 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런 아들과 산 형님에게 본인들이 책임이 있으시다면서요. 그리고 전 그날 일을 끝으로 마지막으로 아주버니를 제대로 혼내줄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요즘에는 아주버니가 낮에도 자리를 자주 비운다는 소리에 그 틈을 타 형님이 입원한 병실로 찾아갔죠. 그리고 저는 형님 앞에서 자리를 비운 아주버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주버니, 형님이 깨어났어요. 드디어 형님이 식물인간에서 깨어났다고요. 그러니까 병원으로 빨리 오세요. 정말이에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바로 달려갈게요. 그런데 제 전화를 듣고 놀라 달려온 아주버니는 상간녀와 데이트를 하고 있었던 모양인지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아주 잘 차려입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말과 다르게 아직도 산소 호흡기를 끼고 누워있는 형님의 모습에 아주버니가 물었습니다. 재수씨, 집사람 깨어났다면서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거짓말이에요. 형님 깨어나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요즘 아주버니 행동이 계속 이상해서 말해봤어요. 네? 재수씨도 참... 제 행동이 이상하긴 뭐가 이상하다고 그러세요? 형님 없으면 죽을 것처럼 구시던 분이 알고 보니 그동안 형님 몰래 바람까지 피우고 있었고 그러면서 형님이랑 이혼도 안 하신다고 그러고 인제 보니 정말 아주버니 형님 재산 보고 그러신 건가요? 혹시 아주버니 그때 교통사고 정말로 형님 재산 노리고 일부러 내신 거 아니에요? 재수씨, 아무리 그래도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물론 집사람 몰래 바람 피운 건 사실이지만 저 그렇게 인간 쓰레기 아닙니다. 제가 만약 집사람한테 그런 몹쓸 짓을 한 거라면 천벌을 받아도 아무 말 하지 않겠습니다. 아주버니, 그 말 정말 책임지실 수 있겠어요? 물론이고 말고요. 그러는 재수씨야말로 무슨 증거라도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혹시나 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저한테 한 말 다른 사람 앞에서는 절대 하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아무 증거 없이 그런 말 떠벌리고 다녔다가는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재수 씨 제가 고소할 테니까. 재수 씨가 법적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둥이 조용히 다물고 다니라고.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웃기고 있네. 이 쓰레기 같은 놈이 어디서 그걸 주둥이라고 나불거리고 있어. 앞으로 주둥이 다물고 다닐 사람은 내가 아니고 바로 내 놈이 될 거다. 뭐라고? 내 놈? 이게 정말... 너도 우리 집사람처럼 나한테 죽고 싶어서 그래? 평생 식물인간으로 병원에서 쏟게 해줘? 역시 형님 교통사고 낸 거 내 놈이 일부러 그런 거였지? 그래, 내가 일부러 그랬다. 그래서 내가 그랬다는 증거라도 있냐? 증거 있냐고! 너도 우리 집사람처럼 되고 싶지 않으면 앞으로 조용히 사는 게 좋을 거야. 하지만 아주버니의 말에 대답한 것은 제가 아니었습니다. 죽고 싶은 건 동서가 아니고 바로 내 놈이겠지. 시아주버니 말에 대답한 사람은 식물인간으로 영원히 깨어나지 못할 거라 아주버니가 철석같이 믿고 있던 형님이었으니까요. 깨어난 형님의 모습에 아주버니는 바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당신 어떻게 일어난 거야? 내 놈 혼내주려고 저승에서 살아 돌아왔다 이놈아. 감히 내 재산을 노리고 날 죽이려 들어? 그날 네가 교통사고 내면서 나한테 했던 말 똑똑히 기억하고 있어. 내 재산 노리고 상간녀랑 짜고 나 없애려고 계획했던 거.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 반성은커녕 동서까지 협박을 해? 이제 넌 끝장이야. 아니요, 여보. 전부 오해야. 그때 했던 말은 전부 진심이 아니었다고. 그 이야기는 전부 경찰서 가서 하면 되겠네. 난 니놈한테 들을 말 이젠 없으니까. 여보, 이러지 말고 우리 다시 시작하자. 앞으로는 내가 잘할 테니까. 어차피 내가 당신 죽이려고 고의를 사고 냈다는 증거도 없잖아. 아주버니, 증거가 없기는 왜 없어요? 아주버님이 죽이려고 했던 살아있는 형님 진술이 바로 그 증거고, 제가 지금 아주버니가 저에게 했던 말 전부 기억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여기 이렇게 따로 증거가 있다고요. 저는 제 휴대폰에 있는 형님의 음성이 담긴 녹음된 메시지를 하나 아주버니에게 바로 들려주었습니다. 엄마, 나 좀 살려줘. 남편놈이 내 재산 노리고 날 죽이려고 했어. 상간녀랑 짜고 일부러 차사고를 내서 나를 죽이려고 했다고. 엄마, 나 좀 살려줘. 제가 아주버니에게 들려줬던 내용은 다름 아닌 형님이 정확히 사건 당시 돌아가신 형님 어머님의 휴대폰으로 전화해 형님이 어머니의 휴대폰에 남긴 음성 사서함에 녹음되어 있던 형님의 음성 메시지였습니다. 사고를 당한 그날 형님은 형님의 어머님 휴대폰으로 본능적으로 전화를 걸었던 것입니다. 아주버니가 일부러 형님을 끝내려고 사고를 내고 혼자 차를 빠져나와 시간을 벌어 119와 경찰에 신고하던 순간의 말이에요. 아주버니가 본인의 알리바이를 만들기에 정신이 팔린 사이 자동차에 남아있던 형님은 형님 어머님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아주버니는 전혀 모르고 있었고요. 이거 들리세요? 아주버니가 형님 없애려고 교통사고 내고 119에 신고했을 때 형님이 형님 돌아가신 어머님 휴대폰으로 전화 걸어서 남겼던 음성 메시지예요. 아주버니가 형님을 죽이려 한 증거가 이렇게 확실히 남아있다고요. 그 말에 아주버니는 당황한 듯 보이더니 도망치려는 듯 황급히 병실을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죠. 병실 문을 열고 경찰들이 들이닥친 건 말이에요. 수사관님들은 아주버니를 보자마자 이야기하더라고요. 최재민 씨 되십니까? 네. 제가 최재민이 맞기는 합니다만. 최재민 씨, 당신을 박지원 씨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지금부터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변호인 선임이 어려운 경우 국선 변호인이 선임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말하는 모든 대화는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사관님은 재빨리 아주버니에게 수갑을 채웠고 아주버니는 잡혀가지 않으려고 끝까지 발버둥 쳤습니다. 아니야, 이럴 수 없어. 이제 다 왔는데 조금만 가면 전부 끝이었는데 이렇게 될 수는 없다고. 안 돼, 안 된다고. 아주버니는 결국 경찰에 구속되었고 아주버니는 형님을 죽이려 한 살인미수 혐의로 그리고 상간녀는 아주버니의 살인미수에 대한 계획과 준비에 대해 협조한 부도행위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 다 감옥에 가 철장 신세를 지게 된 것이죠. 게다가 형님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아주버니와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까지 하게 되어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시부모님은 그 일로 충격을 받아 아주버니와 정말로 연을 끊게 되었고요. 사실 형님이 깨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전 형님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관님에게 연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수사관님께 도움을 요청했죠. 담당 수사관님도 그 당시 아주버니에 대해 의심을 품었었지만 여러 조사를 해봐도 뚜렷한 증거가 나오지 않아 답답해 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아주버니를 의심하는 담당 수사관님을 보며 저희 가족들 모두 화가 났었는데 이제는 담당 수사관님이 왜 그랬는지 이해가 가더라고요. 어쩐지 그때 수사관님이 조금이라도 의문이 남는 게 있으면 연락해달라면서 저에게 명함을 건네줬었는데 전부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 저와 형님은 수사관님께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고 형님과 함께 아주버니와 아주버니의 바람을 피운 상간녀가 무슨 짓을 벌였는지 수사관님은 형님의 증언과 저희가 드린 증거로 아주버니 몰래 다시 조사를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는 찾지 못했던 다른 증거들과 함께 아주버니와 상간녀의 진술까지 받아낸 것 같더라고요. 시부모님은 시아주버니가 교도소에 들어간 후 형님에게 어렵게 양해를 구해 병원으로 찾아와 형님에게 사과를 하셨습니다. 아주버니를 잘못 키운 죄에 대한 사죄였죠. 형님은 시부모님과 앞으로 다시 얼굴 볼 일은 없겠지만 두 분 잘못이 아니라며 두 분을 용서해 주었고요. 왜냐하면 아주버니와 다르게 시부모님은 좋은 분들로 형님이 결혼 생활을 할 때도 정말 잘해주셨거든요. 그 후 형님은 열심히 재활치료를 받으며 회복에 힘쓰셨습니다. 옆에서 그런 형님을 제가 많이 도와주었고요. 남편도 아주버니 일 때문에 형님에게 많이 미안해하면서 잘 도우며 보살펴달라고 저에게 부탁을 했었습니다. 형님은 왼쪽 다리 골절이 심해 재활치료를 해도 정상인처럼 걷는 건 무리였지만 그래도 두 발로 다시 걸으며 자신의 삶을 되찾은 것에 대해 감사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흐른 현재 형님은 다행히 병원에서 퇴원해 건강한 모습으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와도 친자매처럼 계속 연락하며 지내고 있고요.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형님에게 가족은 이제 저 하나밖에 없다면서 얼마나 저를 챙겨주시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형님은 얼마 전에는 새로 만나는 남자친구가 생기셨어요. 시아주버니 일을 겪으며 다시는 어떤 사람도 만나고 싶지 않다고 했는데 형님이 노인분들 집에 찾아가 목욕을 시켜드리는 봉사활동을 나가시는 곳에서 좋은 분을 만나게 되신 것 같더라고요. 형님의 조건 같은 건 모른 채로 형님의 고운 마음씨에 반해서 무조건 형님이 좋다며 쫓아다니다 사귀게 된 것 같았습니다. 부디 그분과 좋은 인연으로 계속해 함께 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물론 저도 남편과 잘 지내고 있고요. 저희 둘 사이에 이미 예쁜 왕자님도 하나 태어나 열심히 키우는 중입니다. 제가 이번 일을 겪으면서 느낀 것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것이 어떤 방법으로든 결국 벌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들께서 어딜 가든 나쁜 짓은 하고 살면 안 된다고 하셨나 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나쁜 마음보다는 착한 마음으로 서로 도우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이 세상도 살기 좋은 세상이 될 테고 그것이 결국 저에게 돌아와 저 또한 좋은 세상에서 살게 될 테니까요. 우리 모두 좋은 세상을 만들어 보자고요. 그러면 이만 여기서 제 사연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